자, 가자. 됐어요. 이제 대충은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가봐. 교재 어디를 가냐? 21페이지를 갑니다. 교재 21페이지를 갑니다. 자, 교재 21페이지를 갑니다. 교재 21페이지를 갑니다. 자, 거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하고 나와 있어요. 나 집중. 자, 그럼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어떤 규칙성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구성하는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좀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나중에 또 해주겠지만 우리 몸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지금 우리 맨날 밥 먹는데 왜 밥은 별로 몸에 없습니까? 에너지가 1차원이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소비되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나는 탄수화물 돼지지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 몸에 별로 없어. 많은 에너지 바로 써버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단백질이거든. 우리 몸은 물하고 단백질인데, 여기 봐봐. 이 단백질 같은 애들은 다 복합체야. 여러 개의 단위체가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엄마, 우리가 얻은 물질도 좀 이따 하겠지만 단백질도 그렇고 핵산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얘기해버리자. 여기가. 자, 이런 애들은 모두 다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 그럼 이 기본 단위들이 계속 뭉쳐서 더 큰 녀석이 된 거야. 그런 걸 고분자라고 하거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워둘 게 있어.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너희들도 들어봐서 뭐야? 아미노산이야. 들어본 거 같지 않아? 맞아.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치? 됐지? 하나 더 해봐. 엄마. 핵산은 요거 되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얘가 누구냐면 유클레오타이드야. 됐죠?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 탄수화물은 알아도, 탄수화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포자로 시작해. 병원 가면 막 주사 맞고 그래. 뭐야? 그래, 포도 단위. 글루코스라고 해. 자, 빨리 세 가지 적어놔. 자, 적으면서 한번 익혀봐.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자, 기본 단위체. 자, 단백질, 핵산, 그 다음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자, 이런 애들이 모여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이 된다는 거야. 모여서. 됐습니까?요. 자, 그럼 나 봐봐. 나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연병을 떤 거야. 엄마, 나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연병을 떤 거야. 자, 말해봐. 나 이거 가르치려고 이질하는 거야. 엄마. 자, 집중.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는 뭔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자, 참고로 여기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 자, 이것도 알아도 아미노산의 종류가 한 20종류 되거든요. 여기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에 수소가 붙은 걸 이걸 글라이신이라고 해. 네? 아미노산의 이름 중에. 니네 혹시 들어봤어? 뭐 알라닌 뭐 이런 거? 마늘 속에 있는 단백질?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무슨 단백질 할 때 그 단백질의 사실은 기본은 요 아미노산이야. 자, 우리 친구 좀만 봐봐. 이거 봐봐. 그럼 여기 가장 간단한 수소, 이거 뭐 아론이라고 한번 해볼게. 수소가 붙는 애들 요 작용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고 했어. 자, 그럼 왜 이름이 아미노산인지 또 알아야 돼. 엄마. 자, 여기 봐봐. 우선 이거 지금 문제될 거 없지. 유찬이 돼. 질소 옆에 3개, 탄소 옆에 4개, 탄소 옆에 하나, 둘, 셋, 넷, 산소 옆에 2개. 자, 얘 옆에도 사실은 요렇게. 근데 얘는 하나로 같이 다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오케이? 우리 아까 알코올 할 때도 봤었잖아. 맞니? 돼? 자, 그럼 알아도 얘 이름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기야.
그리고 얘가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카복실기라는데 중요한 건 얘가 산이야. 쉽게 말하면 뭐야? 이 새끼 맛보면 신맛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아마 줄여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얘네들은 모여서 중합체가 된단 말이야. 엄마 여기 봐. 단위체들이 모여서 중합체가 돼. 중합체. 쉽게 말하면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커진단 말이야.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거야. 제가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어려워. 지금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잘 봐. 다시 한번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될 때 이 과정을 보란 말이야. 자, 집중. 자, 여기 지금 아미노산이 하나 있어. 자, 어떻게 얘네들이 붙는지 보란 말이야. 됐어요? 자, 집중. 범서. 그럼 옆에 또 아미노기가 하나 더 있어. 자, 그럼 아미노산 두 개가 반응을 하는 거야. 이건 R2야. 다른 아미노산이야, 얘는. 간다. 여기가 합쳐지면서 날라가. 오케이? 그럼 얘네 두 개 합치면 뭐야, 현준아? H 두 개 O 하나야. 이게 물이야. 얘가 빠져나가. 둘이 합쳐지면서.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물이 빠져나가. 물이 빠져.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물이 빠져. 이걸 뭐라고 하면 탈수라고 해. 뭐라고요? 탈수. 물이 뭐야? 빠져. 탈수. 오케이? 소망아. 합쳐져.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축합이라고 해. 합쳐져. 축합. 오케이? 그래서 엄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깔끔하게 써볼게.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C, R, N, H, H 여기까지 돼. 여기도 H야. 여기 잘 봐야 돼. 그럼 여기가 C, 그 다음 여기가 O, 그 다음 여기가 바로 N, 여기가 H, 그 다음 다시 여기가 C, R2에 여기가 C에 H에 OH에 여기가 OH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엄마 집중! 얘 빠지면서 탄소 옆에 이중 산소 있고 요 가닥이 옆에 있는 수소랑 질소랑 붙으면서 질소 밑에 있는 수소는 하나 빠지고 남아있는 수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문제가 있는지 봐봐. 하나도 없어. N 옆에 몇 개? 3개. 맞죠? 탄소 옆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맞아. 탄소 옆에 하나, 둘, 셋, 넷. 산소 옆에 하나, 둘. 자, 질소 옆에 하나, 둘, 셋. 수소 옆에 하나. 수소 옆에 하나. 산소 옆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산소 2개. 오케이? 됐지?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 맞잖아. 여기. 됐어요? 자, 빨리 써. 이거 이색 조절 모르면. 한번 빨리 써. 탈수 축합 반응. 아미노산 1. 아미노산 1.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붙어서 탈수 축합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중에서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엄마. 자, 그럼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는 반응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야. 이거 모르면 진짜 인생 조진다. 빨리 써.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요게 되게 중요해. 핵심이야. 펩타이드 결합 모르면 인생 조집니다. 펩타이드 결합. 아, 이거 왜 지었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 산
됐습니까? 자, 그럼 알아도 나봐봐. 이 아미노산이 얘들아, 아미노산하고 쭉 연결된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거기 보여? 21페이지 보면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뭐야? 구슬, 목걸이처럼 구슬 막 낀 게 이게 아미노산들이 막 낀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 폴리펩타이드가 엄마 단백질 좀 여러 가지야. 막 이렇게 생긴 애 있어. 병풍처럼 생긴 애도 있고요. 막 섞여 있는 막 뭉쳐 있는 형태의 어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야. 얘는 헤모글로빈 알아? 적혈구 속에 있는 빨간 색깔 나는 피. 그것도 단백질이야. 헤모하고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뭉친 거거든.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폴리펩티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들이 입체적인 3차 구조를 이루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21페이지 봐봐. 자, 몸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머리카락, 근육, 피부, 적혈구가 다 단백질이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적혈구에다 써봐.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선생님 금방 얘기했는데 색소 단백질 써봐. 색소 단백질. 이게 뭐야? 헤모글로빈이야. 니네 혹시 얘들아 니네 혹시 단백질 돈가스 안심 돈가스 되게 맛있게 하는 데가 보면 이렇게 잘랐는데 안에 약간 피보일 돼 있지. 그게 바로 단백질이야. 미오글린인가야. 그것도 색소 단백질이야.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이 집에 이건 피가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 막. 네? 자, 그럼 생리작용 적용.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어떤 작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 일어나고 이런 거 다 그냥 생리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봐봐.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녀석이 바로 효소와 호르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올게. 엄마 나 봐볼래 얘들아. 자, 우리 효소 나중에 할 거야.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효소가 바로 침이야. 침 속에 대표적인 소화 효소가 있어. 누구야? 아밀라아제라고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은 아밀레이스라고 바뀌었어. 돼? 또 하나 말해봐. 엄마. 또 하나 말해봐. 대표적인 호르몬. 자,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호르몬도 있지만 여자애들 대표적 호르몬 얘기해볼게. 에스트로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신이 유지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많아져. 프로게스테론 이런 거 다.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야. 근데 이것까지 하나 알아도 엄마 단백질은 굉장히 취약점이 있어. 단백질의 굉장히 취약점이 뭐냐? 단백질은 열변성이 일어나. 무슨 얘기냐? 특정 범위의 온도가 넘어가면 변성이 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질 않아.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침은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녹일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거든. 아밀레이스가. 근데 얘를 끓여. 그리고 얘에다가 밥을 넣어. 그럼 소화가 안 돼. 왜? 단백질이 뭐한 거야? 다 변성된 거야. 사실은 단백질이 뭐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서라. 여기 계란단자. 이게 흰백자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계란 흰자야. 그래서 헬스한 애들이 그렇게 저걸 처먹는 거야. 근육 키우려고. 오케이? 나 참고로 옛날에 대학교 때 헬스부에 잡혀간 적 있어. 1학년 때. 진짜 그냥 길 가는데 이런 형들이 있어. 그랬더니 놀러 와봐. 그러고 몇 학년? 그래서 저 1학년인데요. 그랬더니 놀러 와봐. 그랬더니 너 운동 좋아해? 그럼 전혀 싫어하는데요. 너 헬스장 한번 구경할래?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알아서 따라와. 그리고 날 데려가더라고. 실화야. 이유는 뭔지 알아? 몸이 좋다는 이유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너무 무서웠잖아. 아, 변태 같은 새끼들. 옆에 1학년인가 봐. 앉아갖고 계란을 3판을 까고 있더라고. 근데 더 변태 같은 게 뭔지 알아? 노른자 다 버려. 이유가 뭘까? 노른자는 지방이 있어. 근육 키우는데 안 좋아. 그래서 다 버리고 흰자만 이렇게 접시에다 놔. 그릇에다가. 그러면 정말 애들이 헬스를 막 하다가 지나가다 이걸 이러고 가. 그리고 저쪽 가서 무슨 막 쉐키 해갖고 막 처먹어. 단백질 쉐이크.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가슴이 막 이래. 무서워 죽겠어. 네? 더 웃긴 건 나 잊지도 못해. 휘강이 형. 그 헬스부 주장형이 내 학과 선배였어. 이 형이 나 결혼식도 갔거든. 진짜 존나 웃겼어.
여기하고 여기 근육이 하도 많아갖고 이게 안 다쳐. 그래서 신랑 입장하는데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정말 싫어요. 그 친구들 뒤에서 날개 닫아 이 새끼야. 뭐. 안 다치는 걸 어떻게 씨발 여기가 근육이 존나 많은데 이러고 들어가는데 뭔지 이해 들어가요? 집도 놀러 갔어. 그래서 집도 우리 집에 가까웠거든. 내가 선생님 분당 살 때였거든. 갔어. 어디? 야 짜파게티 먹을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짜파게티 그래서 몇 개 끓일까? 그래서 넉넉하게 한 4개 끓이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많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야. 너 안 먹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몇 개 끓이고? 4개씩 먹어야지. 8개. 근데 여기 끓이는 거. 야, 나 진짜 이렇게 진심인 사람 처음 봐. 스프를 약간 전분처럼 개. 그래갖고 고기하고 당근, 양파를 막 볶아갖고 면을 삶아갖고 거기에 붓고 그 소스를 부어갖고 만들어. 8개. 존내 맛있어. 그래서 막 먹는다? 그래서 뭐냐 알아? 거의 다 먹었어. 밥 말아 먹을까? 그러는 거야. 씨발. 몇 번 사고를 쳤지, 형. 도서관에서 내 잊지도 못해. 공부하는데 야 간식 먹을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소시지 먹을래? 그래서 예 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씨발 진짜 거짓말하고 이만한 소시지를 주는 거야. 니네 알아? 그 동그랑땡 만드는 거? 아 씨발 보통 사람이면 소시지 우리가 말하는 천하장사 아니야? 근데 차에서 이걸 갖고 오는 거야. 이게 간식이야?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형은 그랬더니 차에 또 있대. 그럼 몇 개를 갖고 다니는데 몇 개 갖고 다녀 간식으로. 진짜 간식으로 이거 먹어. 그리고 항상 싸고 다녀. 이거하고 과일하고 야채하고 단백질 쉐이크하고 이런 거 막 싸고 다녀. 그래서 갑자기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사라져. 그 뭐 하나 보잖아. 그러면 이거 막 쳐먹고 가갖고 뭐 이러고 있어. 진짜 근육 빠진다고. 근손실 생긴다고. 아 진짜 이 형 대단한 형이야. 단백질이야 이거야. 계란 흰자가. 즉 무슨 얘기냐? 너희들 말해봐. 야 계란 익혔어. 삶은 달걀 만들었어. 그럼 이미 열변성 끝난 거야. 자 얘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날달걀 돼 안 돼? 안 돼. 성격은 바뀐 거야. 변성된 거야.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 동그라미 효소와 뭐라고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또 항체의 주성분이고 항체는 면역기능. 야 항체가 뭐야? 얘들아 항체가 뭐야? 니네 이런 거 들어봤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들어봤어? 자 보여줄게. 여기 봐.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애들은 다 비자기 물질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자기 물질.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애들은 바로 항원이라고 해. 대표적인 게 감기 바이러스야. 자 여기 봐. 그럼 우리가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오늘 좀 자세하게 하면 뭐 T 림프고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자 항원이 들어와. 그럼 우리 몸에서 1차 반응을 일으켜갖고요 항체를 만들어. 특히 이걸 우리가 기억해. 돼? 이 기억을 하려면 이제 T 림프구 같은 애들이 도와줘야 되거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엄마 막상 얘가 다시 또 들어오잖아. 그럼 2차 반응을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항원을 금방 때려잡아. 자 이게 면역이야. 자 이게 무슨 원리야? 예방주사의 원리야. 무슨 얘기냐? 일부러 감기균을 조금 넣어줘.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얘를 막 싸우면서 이 새끼 싸우면서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얘는 뒤통수 2방 씨발 옆구리 3방 맞으면 뒤져 이런 거야. 그럼 겨울이 돼서 딱 진짜 얘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새끼 그 새끼 아니야? 너 꺼져 이 새끼야. 뒤통수 2방 옆구리 3방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면역이야. 돼? 그럼 물어볼게. 면역을 잃어가는 병이 있어. 인류가 아직도 정복을 못한 유일한 병이야. 뭘까? 면역이 계속 뒤져. 맞아. 그게 에이즈야. 돼?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 면역이 계속 떨어져. 에이즈 뭘로 죽어? 나중에 감기로 죽어. 네. 감기도 못 이겨. 오늘 이겨야 되죠. 돼? 보통 균을 줄 때 어린애들은 사균을 줘. 죽은 균을. 근데 어른은 생균을 주거든. 살아있는 균을 준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히러 간 거야. 근데 내 몸이 되게 안 좋았어. 수업도 많이 하고 내가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의사가 그러
아유 아버님 오신 김에 아버님도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래서 아, 저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뭐 그 몸에 괜찮으세요. 나 맞고 감기 왔잖아.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이게 무슨 얘기야? 돈 주고 병 얻은 거야. 아니 몸이 건강해야 예방주사도 의미가 있지. 내가 몸이 아픈데 거기다 균을 넣어봐 그러면 뭔 이해돼요? 니네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들어봤냐? 현준이 들어봤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되게 자기 몸 안의 물질을 항원이라고 인식을 해. 그 되게 골 때려. 자기 물질을 자기가 직접 공격해. 네, 쉽게 말하면 정보에 오류가 생긴 거야. 네? 보통은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나쁜 물질이가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잖아.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 안에 있는 새끼인데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해. 자,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거. 우리 몸 밖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애가 있어. 딱 한 놈이야. 맞춰봐. 네? 뭘 것 같아? 우리 몸 안이 아닌, 우리 몸물질이 아닌 비자기 물질 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는 애가 있어. 그게 바로 정소와 난자,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은 공격하지 않아. 심지어 자궁 내벽에 딱 붙어. 이런 걸 착상이라고 해. 이때부터 임신이거든. 이때 요 밖에서 요렇게 물질들을 쌓아. 자궁벽에 파묻혀.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이 막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건들지 마. 죽여버려. 존나 소중한 새끼야. 진짜야. 네? 어떻게 알고? 이게 우리 자손을 퍼뜨릴 거라는 소중한 정보인지를 어떻게 몸이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를 보호해. 얘는 아니야. 얘는 나쁜 새끼가 아니야. 건들지 마. 씨발 다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줄 거나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항체의 주성분이야. 항체가 뭐라고요? 항원을 막는 물질. 자, 그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치 아까 얘기했어. 아미노산 줄거나 약 20종류. 이것도 나중에 또 나와. 자, 그럼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물 한 개가 빠져나와 줄거나 이걸 뭐라고요?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지면서 합쳐진다. 자,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서 이번에 핵산이야. 엄마 핵산. 라클루루클루랄루.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거야. 엄마 핵산 여기 봐. 자, 우선 이름은 핵 속에 있는 신맛이 나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녀석이야. 어쩔 수 없어. 외래어야. 읽어.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5탄당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어. 자, 이게 당이야.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어 있냐? 인산이 붙어 있어. 자, 이 그림을 아예 외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나봐봐. 집중해.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당이라는 건 포도당이야. 그냥 구경만 해도 엄마 포도당은 C6H12O6이야. 통합과학책에서 포도당 진짜 많이 나와. 강업성 할 때도 나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은 잘 보세요. 포도당, 일반적인 포도당 탄소가 6개잖아.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나와야 돼. 돼? 그럼 쫄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쫄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여기가 탄소야. 여기도 탄소야. 여기도 탄소야. 여기도 탄소야. 여기도 탄소야. 여기만 산소야. 돼? 그럼 야, 집중해봐. 그럼 여기가 H, 여기가 OH. 아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조금만 크게 그릴게. 어차피 한 번에 그려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부터 그냥 쓸게. 여기 산소야. 여기 산소야.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그럼 여기에 HOH. 여기도 HOH. 여기도 HOH. 여기도 HOH.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CH2OH. 이렇게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잘 봐봐. 엄마, 잘 봐봐. 이게 이름도 있어. 얘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얘가 6번 탄소야. 자, 그럼 포도당 우선 이것부터 해봐. C6H12O6. 자, 니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보기만 한번 해봐. 한번 나봐봐. 자, 우선 탄소 6개 만나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 자, 수소 몇 개야? 12개야. 자, 잘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돼? 산소 몇 개야?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아. 됐습니까? 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엄마, 이런 걸 육탄당이라고 해. 즉, 육각형 모양의 당이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잘 봐봐. 이게 이 모양, 유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당 자체가 5탄당이야.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얘도 여기가 산소야. 자, 탄소야. 어렵지 않죠? 네? 자, 너 집중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자, 이 당의 핵산의 종류가 DNA야. 그럼 이 DNA하고 RNA 중에서 DNA하고 RNA는 당이 달라. 당. 그럼 RNA에는 당은 C-H15포야. 얘는 C-H15야. 그래서 봐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바로 뭐냐면 리보스라고 해. 리보스.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 디옥시리보스라고 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자, 얘는 리보스가 디옥시리보스인데 무슨 차이인지 보여줄게. 봐.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의 차이점. 자, 다시 한번. 요 새끼는 디옥시리보스야. 자, 얘는 리보스야. 자, 그럼 간다. C, 여기가 산소. 자, 그럼 여기가 슉슉 OH. 문제 없죠? 하나, 둘, 셋, 넷. 얘 옆에 2개, 얘 옆에 1개. 자, 그럼 여기가 H, OH. 여기가 H, 여기가 CH2OH. 자, 문제 있나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산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5개지. 이렇게 되는 거야. 돼? 나 집중.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보스라고 하는데, 자, 얘랑 똑같아. 완전 똑같아. 완전 그냥 똑같아. 근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어. 완전 똑같아. 여기까지도 완전 똑같아. 여기까지도 완전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에서 뭐가 하나 빠지냐? H가 하나. 여기서 산소가 하나 빠져. 여기가 H야. 그럼 니네 머리 써봐, 엄마.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대단한 차이라니까. 여기서 원래 OH가 이렇게 탄소 옆에 붙어야 돼. 탄소 옆에 OH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가 빠진 거야. 이렇게 빠진 거야. 그럼 이 산소가 이름이 뭐야? 내가 지난주에 산소 이름이 뭐랬죠? 옥시겐이라고 안 했어? 그럼 디옥시가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리보스거든? 그럼 이게 디옥시리보스야. 엄마, 이게 디옥시리보스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디옥시가 산소가 하나 빠졌다는 뜻이야. 오늘 이해가 되겠어요? 돼? 특히 얘도 봐봐. 뭐 이런 거 나중에 대학교 가면 너희들 뭐 의대 가고 이런 거 많이 배워. 얘들아 그냥 보기만 해봐. 얘는 산소가 여기 수소 대신 여기가 OH 했으면 얘는 약간 불안정해. 얘는 안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도 이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야.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야. 그리고 얘는 핵 속에서 나오진 않아. 안정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얘는 핵 받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알겠어? 우선 여기까지만 그림 빨리 그려봐. 또 해줄 거야. 여기까지만 그림 그려. 얘는 안정성이 낮아. 얘는 안정성이 높아. 안정해.
그래서 얘는 핵 속에 계속 있는 거야. 탄소 이름도 한번 붙여봐봐. 여기가 1번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여기가 5번 탄소. 포장은 안 되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DNA 볼게. 자, DNA 있을 때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인산이고 여기가 당이고 여기가 염기야. 그리고 요 밑으로 다시 인산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당이고 또 다시 염기야. 이렇게. 네, 한 가닥을 보면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초집중. 그럼 내가 이런 거 왜 가르쳐주냐면 요쪽에 여기가 1번,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여기가 5번 탄소 중에 알아도 요쪽 연결선은 5번 탄소야. 요쪽 연결선은 3번 탄소야. 그래서 유클레오타이드 안에는 5번 탄소 쪽에 인산이 붙지만 다른 유클레오타이드라고 연결할 때는 3번 탄소로 연결이 돼. 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요쪽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인산이. 근데 얘는 3번은 요쪽으로 다른 인산, 밑에 있는 인산이 연결된다는 얘기야. 됐죠? 또 하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많으면 진짜 너무 중요해. 봐봐. 요 DNA, DNA하고 RNA는 염기의 구성이 달라. 얘는 염기가 4마리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여기까지 똑같아. 자, 얘도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까지 똑같아. 뭐 시토신이라고도 하거든. 요즘 영어 표기를 좀 바꿔서. 근데 여기가 달라. 엄마, 여기가 뭐냐면 티민이야. 요즘 타이민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유라실이라고 해. 이게 달라. 특히 엄마, 범수야. 자, 이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릴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에서 잘 보세요. 이중나선 구조에서 여기가 인산, 당, 염기인데 여기 염기가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야. 그럼 아데닌은 항상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알아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아데닌은 항상 티민하고만 결합해. 그리고 사이토신은 구아닌만 결합해. 네? 특히 하나만 더 알아둘게. 다 아데닌하고 구아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아데닌 같은 티민은 이중 수소 결합이야.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막 요 DNA 간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야. 설명해 줄게. 여기 봐. 자, 그럼 얘는 3중 수소 결합이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 봐봐. 범수야. 이렇게 돼. 얘가 가닥이 이렇게 되잖아. 이중 나선 구조인데 요쪽도 인산, 당, 염기인데 여기 어떻게 꽂혀 있냐? 아데닌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티민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가닥. 그리고 여기가 이중 수소 결합이야. 그럼 물어볼게. 이거 공유 결합이잖아. 우리 실컷 했잖아, 이거. 그죠? 공유 결합이 세, 수소 결합이 세? 공유가 세. 얘는 좀 있으면 찢어져야 돼. 그럼 찢어서 뭐 할까? 이게 2학기 때 배울 거야. 나중에 얘가 찢어지면 여기다가 RNA가 딱 붙어갖고 정보를 빼와. 그럼 그거 갖고 아미노산을 만들어. 그럼 부모가 그 유전 정보를 주면
I가 바로 이 RNA 정보, DNA 정보를 뺏어와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형질이 드러나는 거야. 쉽게 말할게. 나 곱슬이거든? 우리 큰애도 곱슬이야. 내가 우리 큰애한테 유전 형질을 준 거야. 그럼 우리 큰애가 몸속에서 요 핵 속에 있는 DNA 정보를 베껴와서 RNA가 끌고 나가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면 곱슬머리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럼 또 말해봐. 야, 집중. 그럼 요쪽으로 3번 탄소 쪽으로 다시 인산이 있고 5번 탄소 쪽으로 당이 연결돼서 여기에 만약 사이토신이 있어. 그럼 요쪽은 누가 연결돼야 된다고? 구아닌이 연결돼야 돼. 무조건. 돼? 그럼 여기도 다시 또 당이 있고 여기서 또 인산이 있고 얘가 5번 탄소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3번이겠지. 3번. 여기는 5번이. 돼? 돼? 근데 재밌어. 엄마. 선생님 나봐봐.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거야? 잘 봐봐. 얘가 좀 있으면 세포가 분열할 때만 얘가 가닥이 나눠져. 그러면 DNA 가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염기서를 볼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티민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적 결합은 아데닌이니까 티민,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여기는 티민이니까 티민과 아데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봐. 정보를 베낄 때는 잘 보세요. 정보를 베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베껴와. 그럼 봐. 얘를 싹 빼고 DNA에 이 정보를 베껴오려고 할 때 이 정보를 베끼는 걸 우리가 바로 RNA가 이 정보를 베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사라고 해. 이게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베껴오는 거야, 정보를.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어떻게 베끼는지 잘 봐. 엄마, 어떻게 베끼는지 잘 봐. 얘가 정보를 베낄 때 이렇게 베껴. 아데닌은 뭐야? 티민으로, 그죠? 안 돼. 왜? 티민이 없어. 돼? 그 뭘로 베껴오면 될까? 유라실로 베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해봐. 유라실, 얘 뭐야? 구아닌, 얘 뭐야? 구아닌, 얘 뭐야? 사이토신, 얘 사이토신. 그럼 얘 뭐야? 아데닌. 이렇게 베껴오는 거야. 언니 이해돼요? 자, 연습 또 해볼게요. 야, 연습 또 해볼게. 여기 또 연습해. 야, 연습 또 해볼게. 그럼 두 가지야. 연습 또 해볼게. 아이, 이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야, 연습 또 해볼게. 너희들이 한번 해봐. DNA의 이중나선 구조야. 그러면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자, 그럼 이게 DNA의 가닥이야. 이런 걸 보통 주형이라고 하는데 주형이 그럼 말해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데닌, 그죠? 여기 뭐야? 아데닌. 여기 뭐야? 유라실 아니야. 유라실 어디서 DNA가? DNA 유라실 없다니까. 그럼 누구야? 티민. 오케이? 돼? 그럼 여기 또 뭐야?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만약 똑같은 거 봐봐. 이게 둘 다 DNA일 때 이렇게 되지만 만약 이걸 DNA에 있는 가닥을 전사시켜. 전사! 베껴와. 전사! RNA가 전사시킬 거야. 전사! 자, 그럼 똑같은 TCGA라고 해도 자, 말해봐. 아데닌은 있어. 근데 아데닌은 티민인데 티민이 없어. 그럼 뭘로? 유라실로 바꾸는 거야. 돼요? 그럼 또 말해봐. 여기 뭐야?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티민이 없으니까 뭐야? 뭘로? 유라실로. 자, 다 적어 빨리.
그럼 이 상보적 결합의 특징 하나만 얘기하고. 자, 여기 봐봐. 어떤 애 DNA를 봤대. 얘들아, 그냥 나 보기만 이것만 끝낼게. DNA를 봤더니 총 구성에 아데닌이 만약 13%가 있었대. 그럼 티민과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각각 몇 프로 있겠냐 이거야. 자, 얘는 상보적 결합이야. 얘만 결합한다며. 그럼 아데닌 13이면 티민도 얼마야? 13%야. 그럼 나머지 얼마? 26을 뺀 나머지 얼마지 그러면? 74. 그죠? 그럼 74가 얘가 또 상보적 결합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7%. 얘도 3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보기만 해. A 플러스 T 사이토신 플러스 구아닌은 무조건 1이야. 오케이? 됐어요? 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거꾸로 적다. AG TC. 왜? 얘가 13%면 얘도 13%거든. 얘가 37이면 얘도 37이거든.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뭐야? 1인 거야. 자, 이것도 적어놔. 자, 오늘 교재 숙제가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에 18번, 19번은 18번은 풀지 마세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규산형 광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됐죠? 18번, 19번 둘 다 하지 마라.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서 27페이지, 18번, 19번은 아직 안 배웠어. 됐죠? 참고로 얘들아, 정말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교재가 다음 주에도 나올지 못 나올지 미지수인데 다 다음 주 100% 나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교재는 다 무료로 줄 건데 좀만 기다려줘.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 교재가 안 나오면 다음 주에는 프린트로 좀 할 거야. 알겠지? 다음 주까지만. 알겠지? 우리가 14주차 수업인데 뒤에는 다 교재를 무료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왜냐면 출판사가 지금 뭐가 많대. 그래서 내가 독촉을 엄청 하는데 걔네들도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알겠지? 오케이? 좀 양해 좀 해줘. 알겠지? 그래서 숙제해오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